3월 19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뭐 그렇게 막 크게 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약간 없고, 약간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에서 제가 3경주하고 6경주를 승부처를 일단 잡고 왔습니다. 오늘 역시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많은 인기마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5마리를 기승하고 있는데 5마리 다 인기마예요. 5마리 다 인기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기수들이 이제 서울은 이제 그 기수 대기실에서도 KF94의 마스크를 쓰면서 다들 준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부산은 기수 대기실에서 그게 좀 안 되는 바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엄청나게 뭐 기수들이 뭐 7마리씩 8마리씩 다 탔잖아요. 일요경마에서는 이제 기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의 상태는 다섯 주로의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가벼운 주로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움직이는 말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으로 뜨는 마필들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필들도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 최평의 마필보다는 앞선에 움직이는 마필 중점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3세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빠릅니다. 안쪽에 3번마 대박스타가 선행식으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요.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상당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럭셔리킹이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일단 기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도 가능하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빅토르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서 선두권에 붙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음에도 2착으로 왔어요. 이번 경주 3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3번마 대박스타, 이게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김동철 조교사 마방의 말들이 한 마리씩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 상금도 53조가 최근 뭐 1000만원 이하로 벌었는데 상당히 상금도 많이 벌었어요. 요건 일단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외곽이 10번만 리버 태양이 되겠습니다. 얘도 상당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이 한 60% 모습이었다면 이번 경주는 한 8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상당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따라가는 전개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병합 조교하는 상대마들도 한번 찾아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보조줄에서 관리사가 모래를 맞아보는 이런 걸음까지도 일단 체크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는 거죠. 경매가 6천만원짜리 박남성 마주의 마필입니다. 무조건 뭐 승부는 무조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리버태양 요거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게요. 3번하고 10번하고 요게 가장 좋은 컨디션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복승식으로 3번하고 10번을 따져보면은 이제 3복승식으로 노져볼 수 있는 말은 안쪽에 2번만 위대한 한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은 있는데 스타트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일단 3번을 보내놓고 안쪽에서 2번마 위대한 한마가 바로 따라가는 전력이라는 거죠. 그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바로 올 수 있는 마필인데, 얘는 이제 관심검에 두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해의 마필입니다. 한센의 자마입니다. 한센의 자마들은 워낙에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번의 경주에서 모래도 다 맞아봤고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또 1200m의 거리 경험까지도 있던 마필이 위대한 한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왼쪽 채찍까지 들고 탔던 마필이었거든요. 지금 월요일날 국내산 5등급 말들만 별빛마루 이런 마필들하고 지금 병합쪽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밀리지는 않았어요. 상태 여전히 짱짱했던 만큼 3번, 10번, 2번은 3복승식용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좋았던 만큼 여기서는 안 볼 이유가 없어요.
최근 전반부 경주가 상당히 조금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배팅보다는 1경주, 2경주 정도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키포인트는 1400m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필이 스타트 능력은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은 1400m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제가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6번마 온모러시가 되겠습니다. 컨디션 점검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장초일 기사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월요일날 병합 조교를 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딱 컨디션 점검을 하는데 발걸음이 지난번에보다 한 20% 정도는 더욱더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일날 직접 장초일 기수가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발주 연습을 했을 때 말이 반응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일단 체중이 지난번보다 한 5kg 정도만 딱 불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6번마 온모러시 이번 경주 들어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다른 마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1400m 안말 경주 편성 선행으로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6번마 온모러시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온모러시가 상당히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가죠. 요 정도면은 여기서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다 판단되고요. 8번마 퍼스트 로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최근 두 번의 게이트가 13번 게이트, 13번 게이트. 전개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개 다 풀리지도 않고 자리 선정도 못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탈하고 중속이 약간 평범한 마필이었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기 조금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는 6번마 온모러시하고 7번마 온드풀 리키아 이 두 마필만 빼놓고는 다른 말들이 들이댈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퍼스트로드 보여드릴게요. 이강서 트랙라이더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강서 트랙라이더 직접 조교를 하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위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요. 작년 11월 27일 날 1분 15초 대에 안쪽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데 역시 안말이다 보니까는 자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는 한 5선 정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1경주에 뛰었던 리버태양하고 지금 같이 병합쪽을 한 겁니다. 리버태양하고 병합쪽을 하는데 거의 대등하죠. 1경주에 리버태양하고 이 정도면 뭐 여기서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6번, 8번 요게 일단 두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보이고요. 5번마 갈색 향기가 일단 1300m의 거리 경험이 있는데 얘는 스타트하고 중속이 약간 평범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따져보면은 6번하고 8번이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5번이 포지션을 잡는 형성이거든요. 근데 5번마 갈색 향기가 6번, 8번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냥 그런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얘도 워낙에 이제 매니피의 혈통적인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현장에서는 일단 가져는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6번하고 8번의 포지션이 더 좋다는 거. 이경주는 6번, 8번 이 두 마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기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 전반부의 첫 번째 경주가 1200m, 그 다음에 1400m 경주. 이번 경주가 1700m의 경주에서 편성해서 펼쳐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1번마 클라우터, 3번마 머스탱 파워, 5번마 블랙킹, 안쪽에 2번마 해피파니 이런 말들이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가 완전한 충막감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안쪽에 1번마 클라우터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한 6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들어서는 한 80%까지는 일단 올라왔어요. 80%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충막감으로 놓고 때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 15번을 뛰는 동안 지난번에 3차 공개 최선의 말몰이거든요. 근데 게이트 2점이야. 그래도 이 레이스 중에 지난번보다 호전되어 있던 마필은 클라우드뿐이 없어요. 가져는 가야 돼. 맞아요.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또 한 마리 3번만 머스팅 파워가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데뷔전을 뛸 때 2착을 왔을 때 방송에서 광분을 했던 마필입니다. 12월 25일 날. 그때 제가 야 얘는 무조건 취입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가졌던 마필인데 최근 송재철이가 2번의 경주 탔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모래를 맞으니까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착을 왔을 때 12월 25일 날 2착을 왔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안쪽으로 모래 안 맞고 이렇게 탄 거야. 말들이 다 외곽으로 빼가지고 거기 안쪽으로 뚫고 나왔어요. 근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 전개 자체가 안쪽에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이고 라스트 끝걸음에 일단 조금은 일단 보여줬습니다. 근데 애가 또 인기 1위야. 왜? 빠른 말들이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필을 잡은 것 같아요. 조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순말인데 1400m 경험도 없습니다. 1300m 경험도 없고 무조건 이번 경주 1700m인데 모래를 맞지 않으면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송재철이가 2번의 경주에서 타 봤기 때문에 이제는 모래를 피할 거예요. 근데 조교 때 보면은 그렇게 강한 조교가 없어. 월요일날만 국내산 5등급 블러 해머 지금 이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인기마로 팔리는 건데 경주 중에 모래에 대한 단점? 이건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1번과 3번 말씀드렸고 5번마 블랙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몰로 기수가 진짜 안쪽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얘도 조교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임다빈 기수가 신경을 상당히 바짝 썼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요즘 말 타는 거 보면은 또리또리하게 잘 타요. 지금 가는 대로 가는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원준이가 목요일 날은 조교를 하는 거고 수요일 날도 최원준이가 했고 이렇게 스포 조교할 때 임다빈 기수가 블랙킹을 다 조교를 한 겁니다. 요렇게만 임다빈 기수가 월요일 날 조교까지 하는 것만 보고 들어갈게요. 잘 가죠? 이 정도면 잘 가는 거예요. 임다빈 기수가 월요일 날 지금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로 자체가 불량 주로여가지고 기수들이 좀 화면에 보기에 상당히 빨라 보이는 게 약간 이게 단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1번마 클라우터, 3번마 어스팅 파워, 5번마 블랙킹 이 세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또 안쪽에 2번마 LP판의 김옥성 기술을 놓고 때릴 생각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호전되어 있는 말을 지난번에 복귀 내용이 확실히 떠있던 말을 놓고 때려야 됩니다. 김하필이 이번 조교 때 다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능력을 한 80%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조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조교의 한 5% 정도가 낮아졌어. 그래서 이번 경주 들어서 의외로 좀 덜 팔립니다. 근데 이 말의 단점을 일단 기수하고 조교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또 들어요. 확실한 변화도 왔고 이 1700m 1분 54초 5주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1분 53초 요 정도면 우승권입니다. 그 마필 복병마를 놓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국내산 6등급의 1700m 경주는 상당히 좀 배당이 터지는 경주잖아요. 요거 인기마 연연하지 않고 복병마를 놓고 40배 정도의 배당을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파워K, 외곽에 12번마 굿리셋, 요 두 마필 중에 이제 충만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2번마 굿리셋이 더 센 말로, 파워K가 더 센 말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병합 조교까지 했고요. 뭐 국내에서 산든 거 제다이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밀리지 않아. 국내에서 3등급 제다이가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려고 무너졌는데 그 마필보다 더 좋아요. 이번에 뭐 문세영이가 조교하면서 좀 좋아졌는데, 파워K가 일단 1300m라도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차분하게 레이스 전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장점입니다. 일단은 다습주로의 상태, 뭐 안쪽 2번 게이트, 요건 유승환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임으로 보여요. 2번 막 파워K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요. 외곽에 12번만 굿리센이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모래를 피하는 게 좋은 마필입니다. 모래를 피해야지만 좀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8번 게이트에도 줄기권에서 약간은 취입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마필이죠. 근데 조기 때 확실한 느낌은 들지 않아. 지금 조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는 겁니다. 채찍을 때리는데 약간 끝걸음이, 이게 만약 잡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막 물고 가는 느낌 자체는 아니야. 근데 기수가 잡으니까 말에 바로 서버려. 수요일날에는 관리사가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관리사가 조교하는 건데 완전한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가 자리 선정을 12번 게이트에서 못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약간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한 베스트의 컨디션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좋아진 건 없어.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습보 조교를 다 했는데도 그렇게 막 좋아진 건 없어. 이제 그 대안으로 찾는 말이 저는 9번 청담 위키드가 되겠습니다. 왼쪽 채찍을 지난번에 사용했고 안쪽에서 일단 최적의 전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은 공백에서 딱 일단 적응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2월 11일 날 휴양 갔다 휴양 재검을 받고 지난번 2월 27일 날은 딱 걸음걸이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수 자체를 김용근 기수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포지션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한 6선 7선 정도는 바로 따라볼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매니피에 1억 10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조교 때 느낌도 12번보다는 좀 더 좋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훨씬 더 좋아요. 일단 약간 콧등굴레를 하고 나오고 있긴 하는데 끌고 가는 힘은 상당히 좋고, 또 주폭도 의외로 좋았던 게 9번 청담 위키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마리 상태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콧등굴레 했던 말들은 단거리 경주가 유리하거든요. 2번이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11번이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9번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12번보다 9번이 김용근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밀어버리면 12번보다 더 빨리 9번이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청담 위키드. 저는 2번, 9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두고 가려고 합니다. 국내선 4등급 바잉 블레이드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요 정도 컨디션이면 한번 2번, 9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두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들은 딱히 3번 말 럭키 썬더가 일단 강하게 밀어갖고 선행을 가겠네요. 김기배 교수가 지난번에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돌렸는데 이번에는 뭐 2번이 3번을 보내놓고 2번이 타도 되잖아요. 3번이 선행을 가면 흐름은 상당히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김기배 선배 보내주고 탔으면 해요. 또 굳이 뭐 유승환 기수도 따라가는 전기를 해도 되는 마필이잖아요. 3번말 럭키 썬더 같은 경우는 약간 약벽기가 있는 말이라서 제가 봐서 무조건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1300m 승급전? 이건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3번마 질주본, 7번마 스카이망치, 4번마 은혜, 이 마필들이 앞선에서 약간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질주본 같은 경우는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잘해야 되고 힘한 배도 잘해야 되고. 근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좀 무리하게 선행식으로 전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 3번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잡고서 일단 나가서 자리 선정을 할 겁니다. 안쪽에 처박혀서요. 그러면 외곽에서 4번만 은혜, 7번만 스카이망치가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인데, 일단 약간은 앞선에서 약간 싸움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4번만 은혜도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지 조금만 더 뛰는 마필인데, 일단 안토니오의 전개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7번만 스카이망치 같은 경우도 약간 다리가 높은 당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선에 붙어야 돼. 스카이망치 같은 경우도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4번, 7번이 약간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저는 외곽의 12번만 한강보스를 일단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게 데뷔전에서만 보더라도 스타터가 약간 중속이 약간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6등급 경주에서 계속 바닥을 치다가 지난번에 6등급 경주의 유성환 기수가 3번 안쪽 게이트 스타트를 보강하면서 선두권을 치고 나갔습니다. 이 한강보스의 모습을 보니까 저건 딱 하나예요. 옆에 말이 둘러싸이면 안 돼. 옆에 말이 둘러싸이면 약간 말이 좀 덜 뛰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국내산 6등 콩코드 스포트랑 병합 조교라는데 하이급 마필이지만은 물고 가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강보스가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조교 때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은 아니에요. 지구력으로 약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을 할까? 그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강보스가 상당히 잘 갑니다. 유승환 기수가 상당히 신경도 많이 썼고, 지난번에 1분 22초 7을 뛰었는데 제가 봐서 한 타임 반 정도? 그리고 적정거리가 1200m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요거 카우보이 카드 자마인데 혈통적으로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저는 일단 12번까지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4번, 3번, 7번이 앞서는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진다 치면은 7번, 11번만 한강보스가 가장 센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번 은혜 역시 혈통적으로 역시 기대치가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산의 외곽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 요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가는 말들 3번, 4번, 7번 중에는 4번이 가장 좋고, 추위평 마필 중에는 외곽의 11번 한강보스가 가장 좋고,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배당이 터지면 안쪽에 1번마 파인팜도 보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6등급 경주에 선행식으로 가고 입상이 성공하고 나서 최근 5등급 경주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아봤는데, 지난번에 모래에 일단 적응까지도 했습니다. 모래를 맞았는데 지난번에 꿈떡도 안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모래를 적응했다는 게 1번마 파인팜의 장점, 그리고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개도 좀 더 수월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게 장점. 요거까지만 가져갈게요. 4번, 1번, 12번 4번, 1번, 12번 요렇게 3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승부처를 가져가는 이유는 안쪽에 2번말 라운다이아, 7번말 성실머니,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두 마필이 안정적인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번, 7번이 현장에서 한 3배 정도도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깜빡거릴 겁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야. 2번말 라운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뛰고 구절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절염이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조교 때 조교의 강도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도 놓아주지 못한 조교를 했습니다. 요렇게만
지금 조교를 하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이 구절염 때문인지 뭔가 부족해. 뭐 물고 가는 힘도 없지. 그 다음에 약간은 뭐 내측으로 기대는 것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냥 살렁살렁만 조교를 합니다. 요거 이제 구절염 때문에요. 1월 26일 날도 구절염이 있었고 1월 24일 날도 구절염도 있었고, 이렇게 구절염이 계속 발생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없어. 강한 조교가 없어. 1200m이기 때문에 선행유바이기 때문에 조교가 없는 것도 일단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인기마라는 거, 너무 인기마라는 거, 너무 인기마로 팔린다는 게 이게 이제 단점이고, 7번마 성실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악벽기가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 입상 성공할 때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했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고 전개도 너무 잘 풀렸고, 근데 이 마필의 단점 뭐냐?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한 편성에 맞았다는 거죠.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한 편성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안말 경주 편성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산 4등급 경주의 상대들의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번과 7번의 막군을 조합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안쪽에 1번과 대산특급도 강하게 밀어서 선두권을 치고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외곽 게이트에서 전기가 풀리지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번에 뭐 안쪽 1번 게이트 5주로에 이어기가 자리 선정할 때 무조건 앞선에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입권에 따라갈 수 있는 말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놓고 때렸을 때 인기권에서 상당히 좀 한 5, 6위, 7위까지 밀려 있었던 마필인데, 기수가 지난번에 그냥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한다. 진짜 제가 추천 경주나 승부 경주는 아니었는데 일반 경주였는데 배당을 노렸던 경주인데 너무 허망없이 레이스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출전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1200m의 적정거리의 마필이고, 충분히 2번과 7번 정도하고 나면 대등하게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조교까지 다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한번 중배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경주하고 6경주는 인기마의 조합이 아닌 30배, 40배 이 정도의 배당을 노리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는 경마 자체가 인기마의 싸움에서 홀짝 게임인데, 이 홀짝 게임도 잘해야 되지만은 3방 이상 불러가지고는 한 수가 안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토요 경마 3경주, 6경주는 인기마가 아닌 복병마를 놓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빅스고 3번마 럭키형,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안쪽에 1번마 빅스고는 승급전에 맞으면서 감량을 타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죠. 또 1700m의 안쪽 1번 게이트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고 뭐 전천후 마필로 판단됩니다. 3번만 럭키형은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출전해서 6마신을 이겼는데, 지난번에 상대들은 상당히 약한 경주의 편성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부담량이 56인데 마른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김동수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가는 대로 가는데 상당히 잘 가줍니다. 잘 가주고 컨디션도 좋고, 지난번에 체중을 뺐던 게 이마필의 특징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포지션도 3번만 럭키형이 추입도 되지만은 좀 더 앞선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3번만 럭키형 지난번처럼 무빙을 떠가지고 외곽으로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추입을 하면은 분명히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 전에 56을 55kg까지 짊어지고 뛰어갔거든요. 근데 상대들이 너무나 약해요. 상대들이 약해. 붙어볼만해. 붙어볼만해요. 안쪽에 1번마 빅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조교 때 병합 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2등급 말들하고 막 병합 조교를 하더라고요.
병합 조교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잘 가죠. 근데 몰록에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조교를 하는 스타일의 기수입니다. 지금 뭐 티즈 블랙 D도 한번 따라가고, 요거는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고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선행을 안 가고 게이트 버러가 외곽에 있을 땐 따라가겠다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힘한배 잘하죠. 잘 갑니다. 이 정도면은 뭐 여기서는 뭐 해볼 만하던 상대. 3번과 1번이 가장 센 말이에요. 센 말이고, 9번 말 로얄로드가 있는데 얘는 일단 지난번에 선행을 갔던 게 주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을 붙어볼 수 있는 편성이고, 한 마리 5번 말 문학파로화가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주중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소개시켜드렸던 마필인데요.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부담량이 56kg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봐서 얘는 이제 삼복승식용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번, 3번은 제가 봐서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9번 정도는 한번 도전이 한번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5번과 문학파로와 기수 자체도 방충식 기수가 아닌 2역 기수잖아요. 마무리 조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조교의 모습인데 그냥 충만감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주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대로 3번, 1번이 워낙에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5번과 문학파라는 요 삼복승식용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곰포, 7번마 제다이, 5번마 파카윈. 이런 말들이 일단 있습니다. 자, 일단 8번마 제다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다이는 지난번에 제가 조교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빼드렸던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마본을 빼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보다 조금은 호전됐어요. 지난번보다 조금은 호전됐어요. 완벽한 베스트의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좋아졌어.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김용군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라스트에 4코너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추입을 했거든요. 그 추입할 때 모습을 보면은 일단 날라는 와. 거리가 1200m나 짧았구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거 골인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나를 보려고 봤는데 화면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사정권에 좀 더 붙으겠죠. 이광서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고 문세영 기수가 스포 조교를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돼요. 워낙에 루나 스테이크스, 오크스배 대상 경주 이런 경주에 뭐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이고 6,500만원짜리 카우보이 칼의 자마이고 혈통적인 기대치는 일단 꾸준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 제다이는 일단 무시는 못해. 오버마 파크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약간의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 외곽 전개를 했던 게 패배의 원인인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라스트에 못 올라왔어요.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저 정도 무리를 했다고 저 정도 이것뿐이 못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오버마 파크윈입니다. 이번 조교 때 보면은 얘도 완벽한 베스트 모습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약간 비슷한 정도? 컨디션을 약간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만 보이는 마필입니다. 여기도 뭐 7번, 5번이 현장에서 완전히 대끼리 맞고는 팔리는데 일단 7번만 제다이는 어느 정도 일단 봐야 되는데 5번보다는 7번이 좀 더 센 말로 판단돼요. 최훈준 트랙라이더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채찍도 한 대 때려보고 괜찮아. 말은 괜찮아. 상태 여전히 괜찮죠. 말은 괜찮은데 지난번에 뛰었다는 게 공백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근데 지난번에 체중도 빼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오늘 일단 생각이 좀 필요하고 저는 일단 여기서 배당마를 한 마리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번마 야오 골드캣이 되겠습니다. 얘는 국내산 4등급 경주에 보시면 1분 26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폐출혈이 발생하고 주행 검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폐출혈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주행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조교를 하는데 이대국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는데 정말 준비를 좋았습니다. 여기 솔직히 말해서 1400m 1분 26초 뛰면 여기서는 우승이에요. 제다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로 판단되는데 지금 외산 3등급 트리플 킹덤이란 병합 쪽으로는 야후 골드캣이 꾹 잡고서 지금 막 끌고 가듯이 일단 조교를 한 겁니다. 이 조교면은 한 번 더 도전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11번마 야후 골드캣이에요. 빠른 말들이 안쪽에 3번마 드림노크, 그 다음에 6번마 글로벌 천하, 4번마 만석지기, 요런 말들이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럼 야후 골드캣도 이 레이스의 포지션은 5선 6선까지는 바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병합 조교 때의 느낌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만 하겠다. 지난번에 패출할 때만 못 뛰었던 거지, 인기 1위로 팔리고 못 뛰었던 거지, 이 레이스에서 7번과 5번 3번만 드림 놓고 7번은 5번을 빼놓고는 그렇게 센 말이 아니기 때문에 11번만 야후 골드캣, 이번에 병합 조교를 정말 열심히 했던 11번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7번 11번도 괜찮고 7번 11번에 12번도 괜찮고,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경주예요. 워낙에 토요경마가 인기마들이 워낙에 배당이 없기 때문에 현장 판단 잘해서 8경주 한번 적중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편성입니다. 자, 안쪽에 3번막 큐피드 베이비, 다리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는데 최근 주행자서 밸런스가 완전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 여기서 앞선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요. 빠른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큐피드 베이비 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말이 칼칼합니다. 컨디션은 가장 좋은 컨디션인 것 같아. 김영근 기수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앞선에 가는 말들을 상당히 따박따박하게 잘 타주는 기수입니다. 지금 끌고 가려는 모습도 보여줬고 굳이 이마피를 따라가는 전기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돼요. 스타트 능력은 7번마 KN 에이스가 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4번마 큐피드 베이비도 선행, 선의 모두 다 가능하고, 지난번에 센스쟁이한테 졌는데 거리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 1800m에 다시 한번 재도전이 가능하고, 또 부담량도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56이었는데 이번에 52.5예요. 장점만 있는 거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다 많은 마필이 4번마 큐피드 베이비예요. 상당히 끌고 가려고 하죠. 이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7번마 케인 에이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선행감 한 바퀴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춘산, 히든삭스 이런 말들이 워낙에 세더라고. 이번에는 이 마필을 이강석 트랙라이더하고 김정준 기수가 번갈아 가면서 일단 조교를 했습니다. 지금 치프인디 일요일날 스포츠조선배 대상경주에 나오는 그 마필하고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상태는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근데 딱히 믿을 수 있는 경주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끝걸음에서 약간 밀리더라고, KN 에이스는. 요건 일단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 5번마 트리플 킹덤도 되겠습니다. 얘는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이 강 9보 정도만 조교를 하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서 스포 조교도 2번씩이나 하고 상당히 단단하게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난번보다는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아까 지금 8경주에 말씀드렸던 야후 골든캣이랑 지금 같이 벽압쪽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빨리 따라 붙느냐가 중요하겠죠. 추입 타임이 문제예요. 5번마 트래픽 킹덤은요.
그보다는 저는 외곽데이트에 있는 14번만 정문볼트 얘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승급전에 적용을 했는데 지난번에 승급전의 상대들은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만났던 마필입니다. 얘도 취평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50이 지난번 동일하고 조교도 지난번만큼은 일단 올라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상대들보다는 이번 경주 상대들이 조금 더 약한 상대들을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정문볼트까지 보여드릴게요. 요즘 홍대호 조교사 마방의 말들도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지금 뭐 꾹 눌러잡고 좀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취입은 얘가 또 좋아요. 저는 5번보다는 14번을 좀 더 세게 보고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트리플 킹덤은 제가 봐서는 부담량 57이 약간씩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여기가 이 정문볼트는 워낙에 잘 타줬던 마필이잖아요. 잘 갑니다. 의외로. 한선의 자마들이 약간 장거리 경주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얘는 컨트롤 샤코노까지 힘한 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기수가 2역 기수예요. 요거까지는 저는 5번보다는 7번을 14번을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이고 10번만 두손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난번 트리플 킹덤한테 코차로 지금 졌는데 두 번 다 지금 트리플 킹덤한테 졌습니다.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예 뭐 배당이 터진다면 3번 뭐 황금 넣기 정도? 얘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호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취평의 마필이고 지난번에 약간의 다리 저름이 발견됐거든요. 골인 하고 나서 마취 검사가 지정되었던 마필인데 최근 후미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얘도 1800m에서 1분 55초까지 뛰었던 기록이 있어요. 58초까지 4번 3번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9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내일은 정말 인기마들의 조합에서 배당이 너무 없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주들은 약간 자제를 하시고 중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송이가 준비했던 마필들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도 또 하고 현장에서 집중하고 촉 살려서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나 좋은 밤 되시고요. 박송 최선을 다해서 내일 좋은 적중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